자, B 운동량 보존이라고 해서 운동량이 파워예요. P, 파워. P는 명박이, 질량 곱하기 속도, P는 MV,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 네, 무조건 속도, V가 V벡터 잘 기억하시고요. 충격량은 충격량. 이게 바로 얼마의 힘으로 몇 초 동안 두드러 팼냐. 그래서 얘가 얼마의 충격을 받았냐. 그래서 충격량 I는 FT라고 해가지고 뉴턴 세커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운동량을 갖고 있는 물체한테 충격량을 주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3번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게 무조건 힘 줘서 이걸 충격력, 작용한 시간에 곱슬 했더니 이 충격량만큼의 값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더라.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거고, 무조건 면적 나오면 힘, 시간, 면적이 뭐다? 충격량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힘이 일정하잖아요. 아, 그럼 왜 등가속도 운동으로 하겠구나 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역시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와있죠. 그러니까 0초의 운동량 빵, t초 때 운동량이 얼마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시간 증가량 분의 운동량 증가량, 운동량 변화가 생겼네. 그러면 결국 FT, 충격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힘이다. 알짜 힘이다. 이거 잘 기억해 놨다가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F는 MA인데 F는 MA, M 곱하기 A가 델타 T분의 델타 V가 A잖아요. 그죠? 델타 T분의 MV-MV 제로가 델타 V잖아요. 그죠? 그래서 M 델타 V 이렇게 된 게 바로 델타 P. 델타 T는 델타 T. 아, 그러니까 결국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즉 F가 기울기 값이구나. 델타 T분의 델타 P, 기울기가 F구나. 자, 외력에 의한 운동량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량하고 알짜임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운동량 증가하는 거죠. 화살표 길이가 증가한 것이고, 운동량이 물체에 충격을 반대로 주잖아요. 이렇게 힘을 반대로 줬어요. 충격력을 반대로 주면 근데 운동량이 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우리가 계산할 때 벡터 보통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 잡으시고, 왼쪽 힘 주네? 그럼 너는 마이너스 FT야 이렇게 해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4.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에 명박이가 처박잖아요. 명박2. 그럼 누가 빨라야 돼요? 얘가 빨라야 되겠죠? V1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V1이 빠르고 V2가 느릴 때만 충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닥 하고 쳐박았을 때 뭐다? 작용반작용. 이때가 작용반작용이고, 충돌 후가 되었을 때 얘는 속력이 얘보다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줄어요. 속력이 줄게 되어 있고요. 얘는 얘보다는 속력이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속력이 더 늘어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의미하는 겁니다. 질량이 변화가 없다면 속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바로 운동량 보존이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명박이 플러스 명박이는 명박이 플러스 명박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다. 그리고 탐구 자료창은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1학년 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C.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적용. 그래도 여기는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이라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보실 거예요. 자,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 탄성 충돌,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용어가 있는데 이제 용어 그런 걸 잘 안 쓰고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요거 명박이 플러스 요거 명박이는 명명박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미지양 하나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놓고 항상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 운동량은 어떻게 되니? 당연히 감소하는 거죠. 얘 운동량은 어떻게 되니? 증가한다 이거죠. 무조건 받친 놈은
속도가 빨라지고 박은 놈은 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무조건 속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리 전, 분리 후. 그럼 분리 전에 운동량이 0이었으면 분리 후가 되었을 때 이렇게 가는 거 두 개, 요거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합하면 0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한 물체가 분리되는 거다. 수류탄 팍 터뜨렸을 때 왼쪽 오른쪽 요거. 근데 그 이용 법칙, 이용 사례 컬링 요즘은 이제 색이 바뀌어서 이런 걸로 교통수단 이 사람이 앞으로 폴짝 뛰면 얘가 좀 약간 뒤로 갑니다. 발사체 로켓이 앞으로 가면 뭐 가스가 뒤로 가고 자세가 좀 그러네요. 네. 이게 밀면 이 사람도 속력이 줄어들 얘는 속력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얘는 속력이 빨라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비행기 뿡뿡 하면서 네, 밀고 그러니까 항상 충돌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생길 때 작용 반작용이 돼서 충돌하고 작용 반작용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절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물리량이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 1번부터 물체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인데 물체 질량과 속도 곱시다. 명박이 이거 뭐라 부른다? 운동량. 운동량이라고 하고 운동량 방향은 뭐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이다. 물체 운동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하잖아요. 운동 방향, 힘 방향 같으면 운동량 크기 증가하고 운동량 변화량은 항상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물체에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 운동량은 보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량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가 상호작용할 때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후 운동량 합은 일정 보존된다는 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며 셔틀의 계주에 뒤에 있던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 밀어주면 선수 운동량이 감소한 만큼 앞에 있는 선수 운동량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쌤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빨리 봐볼게요. 시험 100%입니다. 자 운동량 잘 보시면 그래프 해석부터 해볼게요. 여기가 운동량이고 처음 운동량이 2였는데 3초 때 나중 운동량이 8이었네. 그러면 분명 물어보는 게 0초부터 3초까지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가 생겼어요? 6만큼 운동량이 증가했다. 그죠? 6이다. 운동량 변화량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질량이 2kg짜리 물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질량이 2짜리라는 것은 2kg 곱하기 m/s. 그러면 2kg 곱하기 m/s는 얘는 2kg니까 1m/s라는 얘기네. 그럼 8이니까 얼마? 4m/s라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요. 방금 쌤이 파란색으로 구한 것은 VT 그래프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럼 가속도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다 구했다. 1번부터 봐볼게요. 2초일 때 속도 크기 얼마예요? 물어보면 2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네, 2초일 때 속도는 운동량이 6이니까 2 곱하기 얼마해야 6이에요? 2 곱하기 3m/s 해야 운동량 6이죠. 그래서 3이다. 1초일 때 물체의 작용은 알짜힘 크기. 1초일 때 크기나 2초나 3초나 기울기가 알짜 힘이라 그랬잖아. 기울기 계산하세요. 이거죠. 기울기는 3초 동안에 8 하면 안 되고 3초 동안에 2에서 8이잖아요. 그죠? 3초 동안에 2에서 8입니다. 기울기 값 계산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2N이다. 기울기는. 그래서 알짜힘 크기는 2N. 기울기가 2N이다. 0초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크기 얼마냐? 0초부터 8초까지는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2에서 8까지 얼마다? 6 받았다. 6Nm/s다. 이렇게 해석 잘 해주시면 되겠다. 나머지 3, 4, 5는 집에서 자 넘겨보겠습니다. 대표 자료 분석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고요. 대표 자료 분석 2도 되게 스텝 바이 스텝에서 한번 해봐라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 중에서 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요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중요만 빨리 검토해 보시고 중요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뒤에 풀이할게요. 자, 4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5번은 정답이 3번인데
질문 없는 친구는 계속 달리시고 쌤이 풀이 필요한 친구는 잘 들으세요. 자, 4번 한번 봐볼게요.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봤을 테니까 일단 무조건 문제에 정지에 있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니네 알짜미 F 이코르 0이구나. 다 0이 돼야 돼요. 정지니까 어떤 힘이든지 간에. 그리고 나는 가의 A에 크기가 F인 힘을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으면은 정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눌러서 저울이 쑥 내려왔잖아. 내려와서 그 상태에서 용수철도 잉 하고 밀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힘을 더 준 거예요. F만큼. 그래서 또 정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 2배다라고 했는데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죠? 지금 그러면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나온다. 여기 힘 F? A에다가 F 줬는데 그러면 얘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힘이 2배가 나온다라는 뜻은 여기가 EF가 총 EF가 된다면 여기가 두 개가 누르는 힘이 F가 될 때 얘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F가 있으니까 A하고 B하고의 무게가 얼마다 너도 F구나. 그럼 여기서 그대로 너 F가 A하고 B하고의 무게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배가 됐다라고 하면 F하고 해서 총 몇 F? 2F. 얘는 누구다? A하고 B하고만 해서 F, 2F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B가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B가 A한테 작용한다는 뜻은 이거죠. B가 A한테 작용하는 것은 A가 B를 누르는 힘이 B가 A를 이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AB 전체 무게가 지구가 AB를 다 땡기는 게 F인데 지구가 AB를 지구예요. 지구가 AB를 다 땡기는 게 F인데 B가 고작 A한테 누르는 중력은 F보다 작아야 되겠죠. 기억이 정답입니다.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는 A에 뭐밖에 없다? 무게밖에 없어요. 가에서는 A에 무게밖에 없고 나에서는 A가 B에 작용하는 것은 A의 무게하고 또 뭐도 있냐면 보시면 A의 무게는 기본인데 F가 A를 누르고 있으니까 B 입장에서는 B가 쳐다봤었을 때는 A가 가에서는 A 무게만큼이었는데 나에서는 A 플러스 F만큼 느껴지니까 나는 A 무게 플러스 F다라고 볼 수 있고 가에서는 A의 무게다라고만 볼 수 있으니까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2배이다?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2배보다는 좀 어떨까요? 좀 크겠죠, 그죠? 그죠? 2배보다는 커야 돼. 왜냐면 아까 얘가 F고 A, B 합한 게 F였잖아요. 근데 이 F에는 A 무게하고 B 무게 합한 게 F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2배가 되려면 A하고 F하고 플러스 누구? B하고 3개가 다 합한 거하고 AB 이게 딱 2배지. 그러니까 이거의 2배다라는 것은 니은 틀렸다. 지금 나에서 B가 저울을 누르는 힘하고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하고는 B가 저울이 B를 역시 작용 반작용 관계에서 정답이 3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풀어야 됩니다. 이제 5번 봐볼게요. 2kg, 3kg인데 역시 정지라 그랬죠. 니네 알짜미 0이야. 그럼 알짜미 0인 걸 빨리 표시합시다. 3kg니까 중력 가속도 10 아래로는 30N. 그죠? 2kg이면 얘는 아래로 20N이 있는데 이 상태에 정지한다는 것은 용수철이 0 하면서 10N을 아래로 당기고 있어야 아래로 합력 30,
아래로 합력 30 둘 다 정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30, 30 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한번 골라봐라. 그럼 정지니까 줄에 걸리는 장력 텐션도 얼마일까요? 요것도 30이겠죠. 그죠? 네. 얘도 아래로 30인데 위로 텐션도 얼마일까요? 그것도 30이겠죠. 그죠? 자, 옳은 거 1번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로 보입니까? 용수철은 10입니다. 50이 아니고 10이다. 1번 땡. A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20이냐? A가 용수철한테. 그것도 얼마입니까? 10입니다. A가 용수철이 A한테는 용수철과 A 사이에는 10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20 아니에요. 그럼 20은 뭐예요?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게 20이죠. 그러니까 말장난치는 걸 잘 보고 해라 이거죠. B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 얼마라고요? 30.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30. 같네? 같네? 그지? 같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 얼마? 아래로 얼마? 네, 10. A에 작용하는 중력 얼마? A는 아래로 얼마? 얘는 20. 방향이 아래로 같은데 반대가 아니고 같다라고 고쳐야 돼요. 같다. 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텐션 얼마? 30.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 얼마? 10. 이게 무슨 평형이야? 땡. 됐죠? 30하고 10이 평형이로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다. 이해가십니까? 천천히 집에서 영상 보면서 복습하세요. 자, 7번 한번 봐볼게요. 7번 정답은 1번이에요. 왜 1번이냐? 마찰도 없는데 10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5예요. 그러면 10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5야. 명박이 얼마야? 50이네. 50. 운동량 50.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래요. 가는 놈이 50인데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문제. 4초일 때, 그럼 4초 때 딱 끊어서 면적 충격량 얼마죠? 이 충격량 4 곱하기 20은 40이니까 면적 얼마? 20이겠다. 근데 반대로 작용했다 그랬으니까 50에서 20 빼면 얼마예요? 30이네. 그죠? 30. 근데 그때 속력을 물어보네. 그럼 30은 MV. 질량 얼마? 5kg 곱하기 V가 되잖아요. 30은 5 곱하기 V 얼마? 5, 6, 30, 6m/s네요. 그죠? 아직 플러스 30이니까 운동 방향으로 6 간다라고 하시면 돼. 요거하고 요거 세 가지. 그다음 또 물어보는 거 뭐죠? 8초일 때 물체 운동량? 8초 동안은 어떻게 운동 변화량이 생겼냐면 이거 다 해야 돼요. 8초니까. 그럼 얼마야? 40이죠. 40. 그죠? 40. 그 50에서 40만큼 빼주면 되죠. 50에서 40만큼. 그럼 10이죠. 그죠? 50 빼기 40 하니까. 그래도 10이네? 그래도 10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플러스다. 그지? 이렇게 가겠네. 이거 몸으로. 운동량 크기? 아유, 그냥 10이네. 이렇게.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6번도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30초 뒤에 8번 또 풀이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쳐박아요.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28, 16이죠. 2, 3은 6이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를 향해서 쳐박다가 충돌점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라고 그랬죠. 방향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8이고 2로 가다가 충돌하는 순간부터 AB에 작용하는 F 곱하기 T, 즉 충격량이 18로 나왔다 이거죠. 충격량 18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넓이는 18이다. 설명 옳은 거 골라라. 자, 그럼 여러분들 충격량 18이 나왔다라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이 18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도 18 나와야 되고요. 얘도 18이 나와야 되면 어떻게 충돌을 해야 18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얘가 일단은 질량이 잘 보시면 질량이 2짜리고 3짜리니까 질량 변화가 크게 차이 나는 물건들 아니죠. 그죠? 질량 변화가 큰 거 아니죠. 그러면 얘가 16으로 들어왔다가 쳐맞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알죠? FT가 MV-MV0 요거 할 때 MV- 기억나죠? 그죠? 쳐맞고 나가면 벡터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16으로 들어온 놈이 얼마로 나가면 18이 돼요? 16으로 들어온 애가
2로 나가면 16 더하기 2 하니까 18 되죠. 그러면 2는 질량 얼마짜리다? 얘 2kg짜리죠. 2kg라고 되어 있죠. 2kg 곱하기 속력 얼마? 1m/s. 이렇게 되었을 때가 16에서 2로 운동량 변화가 생기면 18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가 그러면 쌤 이거 안 맞고 그냥 쭉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충격량이 저 운동량이 16을 갖고 있는 애가 자 여기가 얘가 16을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 가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애하고 쳐박았는데 어떻게 16이 가면서 18로 변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쳐박은 애는 속력이 어떻게 돼요? 준다니까요. 무조건 속력이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건 안 된다고요. 속력이 줄어야 된다고요. 근데 합이 18이 나와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얼마로 가야 된다? 들어오는 게 8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 1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18이 됩니다. 이렇듯이 얘도 마찬가지 6으로 오던 애가 18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들어왔다 6으로 나갈 때 얼마? 12로 나가야 18이 되잖아요. 얘는 12로 12 6 더하기 12 하면 얘도 18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12는 MV 명박이 여기서 질량 3kg짜리죠. 3 곱하기 얼마? 42 4m/s네. 그죠? 4m/s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얼마? 1m/s로 왼쪽으로 가고 얘는 4m/s로 오른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충돌 후 속력은 B가 A보다 크냐? B가 얼마다? B가 4m/s. A가 얼마다? 1m/s니까 B가 A보다 큽니다. 기억 정답은 충돌 후에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반대냐? B도 반대다. 충돌하는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얼마다? 18로 같다. 이건 무조건이죠.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똑같잖아요.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은 18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A가 18 받았는데 B는 15 받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자, 15번.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이거 보이죠, 그죠? AB와 함께 일회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대. 얘들이 다 등속도 운동 이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학생과 AB 질량은 40, 10, 20이고 나는 학생이 AB를 동시에 밀었대요. 등속도로 하다가 양쪽으로 밀었대요. 빠샤 하고 밀었대요. 그랬더니 학생은 정지하고 얘는 정지하고요. A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 돼요. 나에서 운동량 크기는 B가 A의 6배다. 그러니까 B가 A의 6배다. 자, 그럼 이제 힌트는 A를 보고 가를 보고 이제 일단 찾아야 되겠죠. 가에 일단은 가니까 벡터 운동량 얼마죠? 10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0. 질량 40 곱하기 1이니까 얘는 40. 20 곱하기 1이니까 20. 충돌 전 운동량 합. 이게 원인 제공한 거예요. 원인. 그죠? 4, 5, 6, 7. 70이네요. 충돌 전 운동량은 70입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얘는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를 모르니까 그냥 마이너스 P라고 할게요. 운동량 마이너스 P.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얼마예요? 6배 되면 이게 P면 플러스 얘는 6P가 돼야 되겠죠. 보면 얘가 P다. 운동량이 P다. 운동량 P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6배니까 6P가 돼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럼 P값 나오잖아요. 그죠? 5P는 70이다. 그럼 P값 얼마죠? P는 14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14. 정확히 14kg m/s에 14가 나옵니다. 그러면 14 나왔죠? 그럼 적어야지 뭐. P가 14 나왔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14를 간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6P니까 14 곱하기 6 하면 얼마야? 6, 4, 24, 6일은 6, 18, 84네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해서 전체 얼마다? 84다. 그죠? 그러면 얘는 14니까 이거 마이너스 14라고 하고요. 얘는 84 플러스 84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14, 84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14, 84 마이너스 14하고 플러스 84 더하면 70 나오죠. 70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기억. A와 B의 운동량 합은 가와 나에서 같다. 무조건? 아니요. 봐야죠. A하고 B만 물어보잖아요. 여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A와 B하고 운동량 합은 가에서 얼마예요? A 운동량 10, B 운동량 20. 가에서는 얼마? 30이고 나에서는 A 운동량 얼마? 14.
그 다음에 B 운동량 얼마? 84인데 마이너스 14 플러스 84라 그랬어. 더하면 얼마? 70. 같니? 안 같죠? 기억돼? 응? 니네 A 속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니 A 속력은 나에서 얼마예요? A 속력은 나에서 A 속력은 14m/s 그죠? 나에서는 14 속력이라서 부호 뺄게요. 14 가에서는 A 속력 얼마예요? 가에서는 얘 1m/s죠. 그죠? 그래서 1 14가 1보다 크다. 빙고. D가 나에서 B의 운동량 크기가 60이니 그랬어요. 우리 나에서 B 84지. 그지? 84이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또 뒤에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 21번 있습니다. 21번 1분 30초 뒤에 풀이하겠습니다. 자, 21번도 가보시면 이게 다 문제는 다 소설이죠. 소설. 그죠? 다 잘 읽어야 됩니다. 질량 50짜리 얘가 10kg 스톤과 같이 움직이니까 질량 얼마? 60 곱하기 1이에요. 그죠? 60 곱하기 1 60이네요. 60.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열전 6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가해서 스톤을 밀어서 미는 동안 선수의 운동량의 크기는 40만큼 감소했다. 그러니까 질량이 50kg짜리인데 이 사람이 40이 줄어야 된대요. 이 선수는 40이 줄어야 된대요. 선수는 알았죠? 40이 줄어야 된대요. 그럼 선수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선수는 50짜리가 1로 가고 있었어요. 그죠? 전체는 60이지만 총 60이지만 근데 얘가 선수가 40이 줄었대요. 40이 줄어야 된대요. 선수가. 그죠? 그러면 40이 줄어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 얼마 갖고 있어야 돼요? 10만 갖고 있어야 돼요. 50을 갖고 있었는데 50이 40이 줄었으니까 10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V가 얼마 나와요? 0.2 m/s로 가겠네. 0.2 찾으시면 되죠. 0.2 다 두 개 있네. 0.2 그죠? 그러면 얘가 0.2에서 얘가 10이면 전체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60인데 얘도 얼마 나와야 돼요? 6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kg짜리가 0.2로 가니까 얼마야? 10이죠. 플러스 10kg이 V 스톤 10V V가 얼마냐 이거죠. 5죠. 5. 그래서 정답 4번 되겠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4번에 동일한 직선상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 자, 위치 시간이라 그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기울기부터 빨리 파가자. 이거 얼마다? 요거 x 3초분의 y2니까 A는 3분의 2 m/s다. 그죠? 그리고 B는 기울기 얼마다? B는 3분의 3 m/s다. 그죠? 3분의 3 m/s. 자, 옳은 거 골라봐라. 동일 직선상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1초일 때 물어봤잖아요. 그럼 1초 때 딱 보시면 1초일 때 A와 B 운동 방향이 반대니 물어보고 있어요. A하고 B하고 운동은 반대죠. 왜? 그럼 1초 때 B는 정지? 이런 무슨 정지야? 기울기가 속력이잖아. 계속 가고 있어요. 얘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오른쪽으로 갔다고 칠게요. 얘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근데 스타트가 어디라는 얘기죠? 1m 지점에서 얘는 2m, 3m, 4m 간 거고 1m 지점에서 얘는 어떻게 간 거다? 뒤로 0m, 1m 포인트만 이렇게 좌표값만 다르다는 뜻이지 얘는 오른쪽으로 쭉 간 놈이고 얘는 왼쪽으로 쭉 간 놈이니까 간격이 서로 팍팍팍 벌어지잖아. 간격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반대로 갔다 이 뜻입니다. 반대로. 알았죠? 기억 정답님. 0초부터 3초까지 A 속도의 크기 일정하냐? 자, 0초부터 3초까지 A 변했어요? A가 이 빨갱이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죠? 안 변했습니다. A는 계속 갑니다. 일정하다. 니은 정답. 이거 0초부터 3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냐 그랬어요. 자, 변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A가 B보다 작죠, 그죠? 0초부터 3초까지. A는 그냥 변이가 얼마예요? 1에서 얼마큼 간 거예요? 3이 아니죠. 2 간 거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1에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얼마 간 거예요? 3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하게 되니? 7번? 6번? 6번 또 봐볼게요. 실 A로 추를 스탠드 매단 후에 추의 연결된 B를 실을 잡아당길 때 추가 정지해 있는 모습 잡아당길 때에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잠시 후 갑자기 큰 힘으로 팍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B가 끊어. 갑자기 잡아당기면 어디가 끊어집니까? 아래가 끊어진다. 왜? 추관성 때문에. 추관성 때문에 아래가 끊어집니다. 오른 거 올라가라 그랬어요.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커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A는 무슨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A는 장력, 그죠? A는 위쪽으로 텐션, 장력, 그죠? 근데 추 무게도 있겠죠, 그죠? 손을 안 대고 있었으면 추 무게만 있었을 거예요. 텐션하고 무게, mg하고 같았을 텐데, 근데 손으로 잡아 뗐다며 그럼 mg 플러스 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물어보는 것은 자, A는 뭐 있어요? A는 텐션이죠. 그럼 텐션은 뭐랑 똑같아요? 텐션이 mg 플러스 손하고 같다 이 뜻이에요. 그죠? 텐션은 장력이니까 추 무게 플러스 손이에요. 알았죠? A는. 그럼 B는 뭐예요? B. 잠시 갑자기 큰 힘으로 B를 잡아당겼다라는 것은 B는 손의 힘만 있는 거죠. 그죠? B는 손의 힘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니까 딱 끊기니까 힘 작은 B가 끊기지. 자, 정답이에요. A가 추를 당기는 힘과 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평형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또 A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은 뭐예요? 텐션이죠. 텐션. 그 텐션은 뭐라고요? mg, 그러니까 정확하게 mb의 g 플러스 손힘. 이게 텐션이에요. 지금 A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은. 그죠? 그래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평형이니? 아니죠. 이거 텐션하고 mbg하고 손님 다 합한계 평형이죠. 땡. 갑자기 큰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어디가 끊겨? B가 끊기는 것은 추관성 때문이다. 그래서 D 3번에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봐보시면 이게 탁 나오면 겁부터 먹잖아요. 그죠? 겁 먹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5, 4, 1이면 누가 무거워? OMG. 얘가 무겁죠. 그죠? MG. 그럼 OMG하고 MG 누가 세? OMG가 세니까 이렇게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R자임 얼마예요? OMG하고 MG니까 R자임은 4mg죠. F R자임은 4mg. R자임 있으면 항상 무슨 운동한다 그랬죠? 가속도.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죠. 자, 질량할 때는 다 더해줘야 돼요. 5m, 4m, m. 세 개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하니까 얼마? 10m분의 R자임 4mg. 그러니까 mm 없어지고 10분의 4g 이렇게 되겠네요. 10분의 4g. 그죠? 10분의 4g인데 g가 얼마예요? g가 중력각도 10이죠. g가 10이니까 10분의 40. 정답 얼마? 4. 어딨니? 5번에 있네. 이렇게. 8번으로 가볼게 빨리. 자, 3km 1km A의 수평 방향 10이다. 그럼 R자임이 10이죠. R자임 F 이꼬르 10N이다. R자임이 있으면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 운동하죠.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질량 얼마? 5kg 분의 힘 얼마? 10N. 그러면 2m/s 제곱. 가속도가 2네? 가속도가 A도 가속도가 2, B도 가속도가 2. 자, 그러면 각자 R자임 구해보자. 3이 6N, 2는 4N, 합하면 10N. 참 잘 풀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A를 가속도 2로 움직이기 위해서 10N 중에서 얼마 써야 되니? 6을 써야 돼요. 얼마 남았니? 4 남았지. 그래서 A가 B를 4로 밀어요. B도 A를 얼마로? 4로 밀어요. 그래서 A, B 사이에 작용한 작용 반작용은 뒤에 있는 거 4N입니다. 기억번.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6이다. A R자임 6이다. A와 B에 작용하는 R자임 방향은 같냐? A와 B에 작용하는 R자임 방향은 A, B 전체가 마찰이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R자임 10N 얘밖에 없어요. 그죠? R자임 요거 받아서 A도 요쪽으로 가속하고 있고 B도 요쪽으로 가속하고 있죠. 얼마로? R자임 6으로. 얼마로? R자임 4로. 방향은 같다. 니은 정답 디귿.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B R자임 얘기하죠. B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와 같다. 4N이다. 빙고의 스키니디. 정답은 5번 되겠다.
또 뭐 있다? 또 뭐다? 10번. 이쪽 페이지 키포인트는 10번입니다. 10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A가 10m/s 속력으로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 그러니까 A는 보니까 등속도로 계속 하고 있어요. 10으로 여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P에 정지하고 있던 애가 같은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시작을 해서 10초가 되었을 때 10초 후에 A, B는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하냐, 같은 시간 동안에 어찌됐든지 간에 같은 거리를 오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 그럼 뭐가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균 속력이 똑같아야 되죠. 이걸 딱 유추해내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 갔으면 평균 속도가 똑같겠구나. 그럼 여러분 평균 속도 얼마예요? 자, A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A는 시간 볼 필요 없이, 그죠? 10에서 10이니까 A 평균 속도는 그냥 10이잖아요. 근데 이게 같대요. 그럼 평균 속도 10m/s가 A도 같고 B도 같아야 돼요. B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죠? 등가 속도일 때 2분의 처음 속도 0 플러스 나중 속도 V, 이게 답이 1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야 돼요? 20 나와야 되겠죠. 20. 아, 여기 너 도달할 때 20m/s로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억. R에서 B의 속력은 20이니 빙고 됐죠. 자, 그러면 A가 B보다 먼저 Q를 통과하니? 그래 물어봤어요. A가 B보다 먼저 평균 속력은 우리가 20인데요. A가 B보다 먼저라는 것은 같은 시간일 때 어떻게 Q 가운데는 누가 먼저 통과하니?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쌤이 여기 VT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딱 그려볼게요. 왜 자꾸 VT를 그리냐? VT가 나타내주는 게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이동거리니까, 그죠? 여기를 쌤이 10이라고 하고 여기를 20이라고 하면, 자, A는 어떻게 움직였다? A를 A를 빨갱이로 할까? A가 빨갱이가 10으로 등속 같죠? 그러니까 A는 10으로 등속합니다. 등속 쑥 해서 이게 A예요. A 이렇게 갖다 뜨시고, 만약에 여기가 시간이 여기서 끝났다. 여기 도달했다. 10초가 되었다. 10초 때 도달했다. 여기 10초다. 10초.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갔다? B는 발행이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20이다. 여기 왔을 때 20. 이렇게 가야 되겠네. B는 이렇게 등가속 운동했다. 요거죠, 그죠? B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5초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20이다. 자, 그럼 물어보는 게 뭐다? 아니, 기준선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PQ하고 QR하고 거리가 똑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현재 에서 절반 정도 이렇게 온 거예요. 서로 절반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절반 오는데 A가 절반 오는데 면적은 얼마예요? 요 사각형 면적이 A가 딱 절반 오는 면적이죠. 그죠? 그럼 A는 사각형 오는데 얼마 걸려요? 5초쯤 걸리죠. 그럼 A는 사각형 오는 게 절반 온 거예요. Q까지 온 거고요. B는 팔행이잖아요. 팔행이 B는 이 사각형 면적까지 오려면 얘는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면적에다가 한 요만큼쯤 더 와야 사각형 면적 좀 되겠다, 그죠? 시간 좀 더 오래 걸린다, 그죠? 한 7초, 예를 들어서 한 7초라 그럴게요. 얘는 B는 누가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까? A가 B보다 먼저 통과를 해야 맞잖아요, 그죠? A는 등속이지만 5초에 통과하고 우리 팔행이 B는 한 7초 정도라고 하자 그랬죠? 나중에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면적 비교하면 그만 알겠죠, 그래? 디귿 Q를 통과를 할 때 속력은 A하고 B하고 같냐 물어봐요. 어디 Q를 통과할 때 속력이 같아요. 여기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A는, 자 다시 A는 빨갱이, A 얼마예요? 통과할 때 10이죠, 그죠? 10. 근데 여기 좀 통과하자 그랬죠? 이 얼마예요, B는 그러면? 10보다 좀 크겠죠, 그죠? 속력은 AB와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니만 정답 3번 이렇게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너 풀어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 풀어보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오늘
에너지와 열, 이제 에너지와 열 들어갑니다. 에너지와 열. 역학적 에너지 보존 2분만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1시 갔다 오자.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봐보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 1 워크 힘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요. FS 해서 뉴턴 S가 세커가 아니고 미터입니다. 뉴턴 미터. 힘준 방향 이동거리가 있었을 때만 이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많을수록 같은 힘이 줬을 때 이동거리가 길수록 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힘하고 이동거리 면적이 한 일이에요. 이거 중딩 때 아마 이거 FS 배웠을걸요. 그죠? 그게 일과 에너지 1이고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다 하고 운동 에너지는 이게 운동 에너지 상수입니다. 2분의 1이 절반에 이런 뜻이고 상수가 2분의 1이고요.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다. 속력입니다. 속도 아니고 그래서 2분의 mv 제곱이다 해서 기억 잘 날 거예요. 그죠? 이게 운동량하고 잘 이제 엮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운동량하고 운동량을 잘 물어봐요. 2분의 1 mv 제곱을 좀 이쁘게 다시 고치면 2분의 mv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도 m 곱하고 아래에도 m을 곱하시면 2m분의 m 제곱 v 제곱이 되니까 결국 운동량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 운동량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알아두시고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있었는데 2를 해줬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한 게 만약에 2분의 mv 제곱이 나 100줄이야. 처음에 얼마 있었는데 나 50줄 있었는데 갑자기 100줄이 됐어. 100줄 빼기 50줄 하면 50줄이죠. 아, 당신이 나한테 50줄만큼 일해줬겠네. 50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운동에너지 변화량만큼이 일한 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나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나중 운동에너지 처음 운동에너지 빼든지 아니면 처음 운동에너지에다가 FS만큼 더해주든지 그러면 나중 운동에너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 운동에너지가 얼마다? 50줄 갖고 있었는데 FS를 얼마 해줬다? 50줄만큼 해줬더니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나왔다? 100줄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요거랑 요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알았죠? 요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술의 가속도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 읽어보시면 돼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그럼 이거 등가속도 직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에 대입하면 2 넘기니까 AS는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대입. 이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S 해서 나온 게 W는 FS 기억나죠? 그죠? 여러분들 1 W는 FS니까 F가 MA고 S가 S니까 FS는 마스가 되죠. MAS. 그죠? MAS. MAS? AS는 여기 있네. 그래서 M에다가 AS 곱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MV 제곱, 2분의 MV 제곱의 차이가 바로 R자의 한 일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준. 위치 에너지다라고 하면 항상 잠재적인 기준면에 의해 잠재적인 이걸 내가 올려놨어. 몇 줄 주고 100줄 줘서 올려놨어.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겠다. 떨어지면서 쿵 떨어지면서 너도 공기장 마찰 무시 100줄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잠재적 에너지 100줄의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 기준면에서 높이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다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항상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값은 달라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EP,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것도 여러분들 다 이해 갈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연집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해서 mgh. 자, 위로 올라갔다가 올려놓으면 아래로 쿵 떨어지면서 일할 수 있죠.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FS가 일해준 게 mgh구나. 아, mgh 모르겠다면 FS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얼마 일할 수 있어? 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데 기준면에서 쭉 100줄요. 그럼 FS가 100줄이지. 아, 그러군요. 그래서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mgh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누군가 힘을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mgh고 결국 지구가 얘를 떨치잖아요. 지구가 얘를 쿵 떨치니까 누가 이래 준 거야? 아, 중력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mgh f였어. 아, 같구나. 이런 의미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이것은 식은 중딩 때도 많이 봤던 것이다. 어렵지 않은 거다.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써서 2분의 1 kx 제곱이 있는데 이 2분의 1은 상수 아니에요. 상수는 k가 상수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절반이란 뜻입니다. 아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은 2분의 1이 상수고 포텐셜 에너지의 2분의 1은 얘는 상수 아니고 절반이에요. 진짜 절반이다. 왜 절반이냐? 여기 면적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힘은 어떻게 보여? 힘 F 이동거리 S FS가 1이잖아요. 워크 W는 FS가 1인데 자 여러분 용수철 원리 한번 생각해 봐봐. 원래 아무것도 안 늘린 원래 용수철 길이가 요만했어. 근데 자 공을 매달아 놓고 잡아당기자. 자 만약에 1m만큼 잡아당겼어. 그럼 용수철이 막 늘어나겠죠, 그죠? 1m만큼 잡아당기는데 2N 들어갔다고 치자. 2N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1m라고 쓰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2m 2N 1m 당기는데 2N 들어갔어. 그럼 다시 용수철을 놨어. 이번에는 2m 한번 당겨보자. 2m 당기는데 2N 주면 돼요? 아니 2m 당기려면 힘 더 줘야지. 용수철 늘어나는데. 그래서 2m를 당겼더니 4N이 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서 X축을 이동거리, Y축을 힘이라고 했을 때 1N에 2m, 2N에 4m. 아 얘는 똑같은 그래프가 아니고 비례 그래프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삐딱하게 비례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Y축이 힘, X축이 이동거리. 그 면적이 삼각형 면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2분의 1이 붙은 거라고요. W는 2분의 1에다가 힘이 뭐다? 힘이 바로 탄성력이죠, 그죠? 영수철 탄성력. 그러니까 탄성력 어떻게 구해? 탄성력 어찌 구하냐면 탄성력이 F는 KX가 탄성력이에요. 힘이 F는 KX. 늘어난 길이를 X. 그러면 KX 곱하기 X 하니까 KX 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KXX 해서 나온 게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FS는 2분의 1 KX 곱하기 X.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 내린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텐셜 에너지는 변환된 길이 X의 제곱이니까 라운드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XX 해서 이렇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휘어진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가 헷갈려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잘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5점에서 최고점에 있다. 자 여기가 mgh가 예를 들어서 100줄이야. mgh가 100줄이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야 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100 더하기 0 한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그죠?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100, 운동 0,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100입니다. 자, 떨어지기 시작해요. 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00이 절반쯤 떨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몇 줄로 바뀝니까? 50줄로 바뀌었다. 그럼 100 중에 50줄 위치 에너지니까 나머지 50줄 누구한테 줬다? 운동 에너지한테 50줄 줬다. 자,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자, 위치 에너지 얼마? 빵! 없다. 그럼 나머지 50줄까지 줘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 100줄. 아,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최소일 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구나. 그럼 2분의 1 mv 제곱이나 mgh랑 똑같겠네.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나중에 에너지하고 전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전환이 되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장 마찰을 무시한다는 것은 보존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mgh는 도중에 mgh1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 mgh2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 나중에 바닥까지 내려왔었을 때 처박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하고 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보시면 자 중력에 의한 낙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계속 감소함과 동시에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 위치 플러스 운동, 위치 플러스 운동 하면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같은 값이다 라는 게 고말이다 이 말이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역학적 보존은 아까 그 위아래도 보존 이것이와 롤러코스터도 말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시작점의 에너지가 여기다 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에너지가 100줄이다 라고 할게요. 시작점 에너지가 100줄이야. 그러면 도중의 에너지들 다 100줄이에요. 다. 왜? 공기장 마찰 무시니까 다 100줄이다. 니네도 100줄, 니네도 100줄, 여기도 100줄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위치에서는 왜 100줄이야 물어보면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고 얘는 위치 플러스 운동이 역학적 에너지고 얘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고 얘는 또 어느 정도 높이 있으니까 위치 플러스 운동이 100줄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처음 에너지 mgh야 그러면 그게 나중에 최고 속력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2분의 1 mv 제곱과 같고 다 일정하다. 자, 그럼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되냐? 자, 원래 길이가 있어요. 원래 길이. 근데 얘를 잡아당겼어요. x만큼 당겼어요. 그럼 x만큼 당겨서 이때는 속력이 0이에요. 이때는 속력이 0입니다. 놨어요.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점 빨라지다가 최대 속력은 평형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돼요. 그럼 결국 여기를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압축이 되니까 속력이 느려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딱 최대인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겠네. EK 운동 에너지 최대겠네. 그럼 아까 용수철을 최대한 당겼을 때 여기는 무슨 에너지가 최대다? 탄성 에너지가 최대겠네.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최대인 곳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에너지 100줄이 뭘로 바뀐다? 탄성 에너지는 0줄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100줄로 바뀌는 거다. 그럼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kx의 제곱이 바로 여기에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00이면 역학적 에너지도 100이고 얘가 탄성 에너지가 빵이 되었을 때 운동 에너지가 100이고 얘도 100이고 다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또 잘 봐보시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배는데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길이니까 제곱의 비례에 나와 있잖아요. 라운드로. 알았죠?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라운드로 휘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항상 어디 지점이나 똑같더라.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천재 교과서에서만 위아래 영수점 하는 거니까 이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저 어디죠? 미래엔? 그죠? 미래엔이죠, 그죠? 미래엔 하면 비상밖에 안 써. 순천은 천재는 이 동네 거 아니고 그래서 위아래 영수철은 안 나올 거예요. 외상고등학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하기 문제 봐볼게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흰 방향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운동의 정리해서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과 같다. 자, 위치 에너지 땡땡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인데 뭐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기준면으로부터 다른 위치에 있을 때 가진 에너지 mgh. 자, 뭐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압축된 용수철이라고 그랬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고 2분의 kx 제곱이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며 역학적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마찰의 공기장 받지 않으면 물체의 역학적인 일정 보존됩니다. 물체가 자연낙하할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어 있다. 물체가 수평면에서 용수철에 매달려 진동할 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자, 1, 2, 3, 4 중에서 2, 3, 4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2, 3, 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이동거리죠? 그죠? 마찰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R자임이 한 1이에요. 면적 4, 2, 8, 4니까 12줄이네. 그죠? 뭐야?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거야? 12줄입니다. 12줄. 자,
그다음에 4번은 30cm 용수철 당겼는데 전체 길이가 50cm로 늘어났다. 상수는 200이다. 자, 그럼 물어보는 거 용수철 전체 길이가 50cm가 되었을 때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상수 200N/m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30cm 용수철인데 50cm가 됐다는 것은 20cm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0.2m의 제곱 미터로 고쳐야 됩니다. 알았죠? cm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4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10kg 물체를 연지기로 2m만큼 드러냈다. 물체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얘들 장난치는 거네. mgh 계산해라 이거네. m 얼마? 10kg. g 얼마? 10m/s 제곱. 2m 하니까 200줄 되겠다. 그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 막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문제를 통해서만 여러분 판단해보고 한번 풀이 다 돼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맨 어렵게만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돼서 애들 겁먹잖아요. 겁먹지 마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겁먹으면 안 돼요. 물리는 겁먹으면 그대로 나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태평가를 분석도 내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뭐 그거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중요한 문제가 왜 이렇게 시원찮은 게 중요하죠? 일단 중요하다고 돼 있으니까 뭐 중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하고 5번하고 9번 3, 5, 9 3, 5 뒤에는 중요가 14야. 3, 5, 9, 14, 18 이렇게 돼 있네요. 3, 5, 9, 14, 18 3, 5, 9, 14, 18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3, 5, 9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3, 5, 9 일단 3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3번은 쉽죠? 3번은 중학교 문제 같아요. fs 구하시면 여기가 40줄이고 여기가 20줄이니까 그죠? 전체가 60줄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v제곱이 60 하나 이 말이니까 근데 v는 2루트 3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도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F가 항상 같다 이거예요. F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A, B, C를 차례대로 지나는데 A와 B, B와 C 사이 거리가 L하고 3L이에요. L, 3L 이렇게 되어 있대요. B에 왔었을 때 그리고 C에 왔었을 때 자동차 운동에너지는 각각 E0가 돼야 돼요. B에 오면 운동에너지가 E0 돼요. C에 오면 운동에너지가 E0가 된대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3L만큼 오는데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예요? 3L 오는데 E0가 증가했네요. 그죠? 그럼 힘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힘을 F, 일정 힘 F 곱하기 3L만큼 오는데 E0가 증가한 거예요. F는 똑같잖아요. F 곱하기 그러면 얘는 L 가는데 에너지는 얼마야? F 곱하기 L 가는 데는 얼마야? 3분의 2 제로가 증가해야 되겠네. 항상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해준 1의 양이잖아. 그지? 이렇게 운동에너지가 변화했다. 1의 양이 이렇게 증가했다. 라고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이쁘게 고치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게 얼마다? 3분의 2 제로가 증가한 거고 그죠? 그러면 B에서 C 가는 데는 E0가 증가한 거다. 그죠?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것은 스몰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스몰 a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라는 것은
모르겠다 플러스 얼마가 되어야 3분의 2 제로를 하면 3분의 2 제로만큼 증가를 하면 이게 운동 에너지가 E 제로가 되어야 해요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처음 이 에너지 이거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3분의 2 E 제로가 되겠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 뜻이죠. 해석하기 나름이다. 됐습니까? 자, 9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9번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9번 앞에까지 여러분들 문제 싹 풀어보시고 오늘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부터 뒤에 것도 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실에 매달린 질량 일자리 물체 보이죠? 그죠? 연지 윗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긴대요. 얘가 이렇게 당겨서 잡아당긴대요. 근데 P에서 Q까지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등속으로 운동한다라는 뜻은 R자인 뭐다? F 이꼬르 0이다. 얘 무게만큼 당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봐라.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mgh 계산해라. mgh 20 맞아요. 1 곱하기 10 곱하기 2니까 기억정답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에 한 일도 20이냐 장난하고 있네. 맞죠? 똑같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누가 한 거야? 실이 잡아당기면서 일한 거 아니야? 니은도 맞죠?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이 한 일이 20이냐. 여러분, 오, 알자 힘이 한 일이 20이야. 동그라미. 이 친구 이제 잣대는 거예요. 왜? 알자 힘이 0이라니까요. 알자 힘 한 일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중요하고 돼 있나 보다. 학생들이 이게 잘 틀리거든요. 영상 이런 거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